네, 안녕하세요. 우리 106회 세무회계 상급 세법 2부입니다. 소득세법 1번.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2번.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출고한 날까지입니다. 3번.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아니죠. 우리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그다음 퇴직, 양도. 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고요. 2번. 소득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세대별 부부합상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니죠. 개인별입니다. 2번. 부가납세 고지제도. 아닙니다. 우리 납세자가 신고하는 신고납세 제도입니다. 3번. 개인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적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단일 비례세율이 아니라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3번.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입니다. 2번. 주소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없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다. 그러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3번.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4번.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아닙니다.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4번.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것. 자, 1번의 양도소득. 우리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입니다. 2배사근 연기 종합소득금액, 퇴직, 양도는 분류과세, 종합소득이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5번.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2번.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3번의 단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정답은 4번이고요. 허가받은 대금업의 이익. 자, 이거는 사업소득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소득을 업으로 하는 자는 사업소득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6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급여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요. 2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의 수입 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값입니다. 4번.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7번. 생산직 근로자 중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총 24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8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것. 1번. 채무 면제익 중 2월 결승금의 보존에 충당된 금액 총수익금액 불산입. 우리 법인세법도 입금 불산입 항목이듯이. 2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자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 총수익 금액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총수익 금액에 따라 납부하거나 납부할 개별 소비세 주세 마찬가지고요. 4번. 자, 보험 차익인데 일반적인 어떤 사고나 정신적 또는 그런 손해배상 이런 신체 이런 보험 차익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 차익. 우리 회사에 손실된 화재로 손실된 공장이 2억인데 보험금을 3억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는 보험 차익 1억이 있죠. 이 부분은
사업소득입니다. 자, 문제 9번. 슬롯머신 당첨금 1억이고요. 김한국의 2023년 기타 소득 금액. 자, 우리 의제 필요경비율 적용하는 기타 소득 금액이 있지만 슬롯머신은 실제 투입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자, 5,000원 투입했으니까 9천 1억에서 5,000원 빼야 되겠죠. 그래서 9,999만 5천원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 1번. 상품, 제품, 그 밖의 생산부인 판매, 상품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 2번. 시용 판매,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이고요. 3번. 위탁 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입니다. 4번.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상품의 대가를 수행한 날이 아니라 상품을 인도한 날이죠. 정답 4번입니다. 11번.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2번.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금 임원이 되어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입니다. 3번. 임원행위 세법상 퇴직금 한도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4번.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 아닙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임하고 퇴직금 주면 가지급이죠. 가지급. 업무무관 가지급이 됩니다. 12번.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종업원 직장 체육비, 사업용 자산의 화재보험료, 사업 관련 광고 선전비. 근데 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우리 법인세 관련 지방소득세 전부 다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13번.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연금소득공제의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3번. 공적연금의 수입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아닙니다. 2023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죠. 16.5%, 지방소득세 포함한 16.5%, 지방소득세 빼면 15%, 분리과세로 내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하고 4번이 됩니다. 4번도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 답안에는 3번만 되어 있는데, 자, 4번도 정답이라고 해주세요. 올해부터 개정이 되었죠.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걸 종합과세고요.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15% 분리과세로 신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수정해 두세요. 14번입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입니다. 이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5번. 기본공제 판정 대상 기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거주자 본인은 소득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2번. 직계비속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즉 주민등록을 갖춰야 된다. 아니죠. 직계비속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실제 따로 살고 있어도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간주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우리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습니다. 4번.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자, 16번. 인적 공제 중 추가 공제로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경로 우대자 공제는 1인당 100만 원이죠. 정답 1번입니다. 장애인 200, 한부모 100, 부녀자 50만 원.
17번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2번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 4번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지급받은 강연료. 정답은 3번입니다. 사업용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 18번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거주자 본인의 대학원 학비. 거주자 본인의 대학원 학비는 한도 없이 전액 인정이 됩니다. 2번 자녀 1인당 연 50만원 교복 구입 비용. 4번 직계존속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기관에 출한 특수교육비. 원래 직계존속 교육비는 인정이 안 되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일반 사설 영어 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한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300만 원까지. 정답 3번입니다. 19번 부당행위에 의한 부인 규정을 적용되는 소득을 모두 고른 것. 자,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우리 부당행위에 의한 부인하고 관계없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정답 1번입니다. 20번 23년 소득 기속 자료이다. 23년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가. 국내 정기적금 이자 소득 금액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나. 여비 실비 변상적인 근로소득 금액. 실제 제 돈을 쓰고 회사로부터 보전받는 실비 변상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관계없습니다. 비과세. 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발생하는 사업소득, 사업소득 금액이죠. 따라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사업소득 금액 5천만 원. 정답 3번입니다. 21번 기준경비로 의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 시 주요 경비. 자, 총수익 금액이 있고요. 빼기 우리 재고자산 매입 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 고정자산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 자, 기준경비를 추가로 추계해도 입증된 재고 매입 비용, 인건비, 고정자산의 임차료, 고정자산 구입 비용은 매입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재고자산 매입 비용만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22번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발생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하는데 연간 한도는 100만 원. 정답 2번입니다. 23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 1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가 아니고요. 우리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이 됩니다. 2번에 의료비 세액공제, 3번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 4번에 교육비 세액공제. 특별히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는 혜택을 줍니다. 24번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중간연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맞고요. 2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중간연합 의무가 없습니다. 직접 소득이 없으니까, 사업소득이 없으니까. 정답 2번이고요. 중간연합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4번 중간연합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분납 가능합니다. 25번 우리 예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소득은 양도소득이죠. 부동산이면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6회 세무회계 상급 모두 풀이를 마치겠습니다.